세종시대와 고려시대를 이어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훌륭한 과학자들이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과학자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인 한글, 자경루, 치국이 등은 우리나라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5세기의 과학기술 발전은 세종대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상학, 천문학, 역학, 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던 세종대왕은 학문과 문화의 독자성을 중요시하고 유난히도 중국과 다른 조선을 강조한 임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에 출간한 다양한 과학기술 사적을 살펴보면 조선의 지역성을 부각시킨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종의 이러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은 조선의 지역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추구했던 방향은 세계 속의 조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였고 대부분의 선진 문물은 중국으로부터 생산되어 주변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 역시 중국의 최신 지식을 모두 수입하고 정비하며 자연스럽게 조선의 독자성을 구축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종시대 과학기술 역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적인 것을 추구했던 과정에서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인 문화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에 맞는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 정책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민본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것이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세종은 선진 지식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해 스스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를 감탄시키고 있습니다. 간의는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천문기구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역서를 사용하는 데 그쳤을 뿐 천문관들이 역법 지식을 제대로 소환해내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역법 지식을 습득하고 천문기기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제작된 것이 간의였습니다. 간의의 원리는 비교적 단순한데 관측자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직선으로 있는 관측통을 회전시키며 별들을 관측하고 북극성과의 각도를 측정해 별의 기준 위치를 잡는 방식입니다. 간이대는 그 한가운데 간이가 있었고 이것은 간이의 방향을 잡고 관측의 표준을 정하는 데 사용한 보조시설이었습니다. 규표는 간이대의 서쪽에 설치된 기구인데 원래 규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고도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었던 장치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문기구입니다. 규표를 통해 동짓날 정오에 한양 위치에서의 태양 고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한양을 표준으로 하는 역법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앙부일구는 모양이 가마솥과 같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는데 반구형 대접에는 24절기를 알 수 있는 선이 있고 수직으로 시각을 나타내는 선이 있어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낮에 시각을 알 수 있었던 해시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앙부일구 외에도 만들어진 해시계에는 일성정시가 있는데 일성정시는 낮에는 해를 관측하고 밤에는 별을 관측해서 시각을 알아내는 장치였습니다. 시계라기보다는 천문 관측기기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기구입니다. 또한 천문학에만 치중되지 않고 측우계와 같은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기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강우량을 잰 후 잰 자료를 각 지방에서 기록하고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여 창제, 측정 방법 제도와 관측 결과의 기록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이처럼 한국의 과학사에서 눈부신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개발하여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세종대왕의 학문하는 태도와 인재 등용은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전반기에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 발전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실시되었음을 앞에서 본 기구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